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시죠?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다음부터는 뒤척이다가 날이 밝아버리고 낮에는 또 꾸벅꾸벅 졸리고, 이런 패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문제는 노화에 불가피한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잠이 안 오는 정확한 이유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법 6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없이 병원 가지 않고도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꼭 챙겨야 할 영양제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주제, 수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3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 원인. 두 번째, 지금 내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세 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법 6가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수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어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잠이 얕아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인서파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깨고 화장실 때문에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집니다. 일주기 리듬이란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시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앞당겨져서 저녁 8시에서 9시부터 졸리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찍 깨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것을 억지로 늦추려다 보면 잠은 안 오는데 누워있는 시간만 길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넷째, 만성 통증과 잦은 화장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야간 빈뇨,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이 수면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 어르신들과 방광이 약해진 여성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을 2에서 3번 이상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가지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해결책도 훨씬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내 수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항목 중 해당하시면 마음속으로 체크해 주세요. 하나, 잠자리에 누운 후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둘, 밤에 2번 이상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셋, 새벽 4시에서 5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못 잔다. 넷,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다섯, 낮에 졸음이 쏟아져 의도치 않게 낮잠을 잔다. 여섯,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한다. 일곱, 잠을 못 잘까봐 저녁부터 걱정이 된다. 여덟, 잠이 부족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느낀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수면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개 이상이시라면 오늘 개선법 6가지를 반드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단,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시는 분, 즉 콧꼬리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방법과 별도로 수면 클리닉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취침 시간이 아니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자야 한다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수면의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잠을 못 잔 날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권장 기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7시입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졸리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20분 이내로만 허용하세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한 돕는 방법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야 분비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빛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형광 등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자려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이것이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형광등 대신 주황빛의 간접 조명으로 바꾸세요. 스마트폰을 꼭 써야 한다면 야간 모드 또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세요. 침실은 가능한 한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유지하세요. 대신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벼운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다음에 알려드릴 호흡법을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합니다. 뇌와 몸이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신호가 바로 체온 하강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고 목욕 후 빠르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욕조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따뜻한 족욕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족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족욕 후 양말을 신으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 발이 따뜻해서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4785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빠르게 해소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1에서 2주 꾸준히 하시면 이 호흡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숨을 참는 7초가 힘드신 분은 446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시거나 누워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뇌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뇌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면 뇌는 침대를 깨어서 무언가를 하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침대는 오직 수면만 하는 곳으로 만들면 침대에 누울 때마다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TV는 거실에서만 보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거나 침대와 멀리 두세요.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에서 가벼운 독서를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오세요. 이것을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하며 불면증 치료에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섭취 후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10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가 드시고 싶다면 디카페인으로 대체하세요. 두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전체 수분은 충분히 드시되 오전과 오후 이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자기 전 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국물 음식, 수박,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 족욕부터 시작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수면을 바꾸고 수면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수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잘 흡수되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빠르고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꼭 오늘 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가장 힘든 수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잠들기 어려운지, 새벽에 자꾸 깨는지, 아니면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건강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60대 이후 기억력 침해 예방하는 뇌 건강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